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식자우환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탈이다. 이런 얘기 하죠. 모르면 괜찮은데 알아서 탈이다. 그것을 한자말로 비슷한 뜻으로 하면 식자우환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정확한 뜻과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 할 때 이 글자자를 쓰느냐, 놈자자를 쓰느냐. 네. 여기서 식자는 글자를 안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식자는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학식이 있는 사람, 식자. 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이것이 맞죠. 네.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어떤 화근의 덩어리가 된다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글자를 살펴보면 알 식자입니다. 안다. 그리고 글자자, 근심할 우, 그리고 근심환이다. 네. 글자를 알면 근심, 걱정이 오히려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뜻은 나중에 살펴보고 알 식자를 살펴보면 말소문에다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찰흑 시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글자는 단독으로는 거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글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말소문이 들어가면 알 식자다. 이렇게 되죠. 글자자는 진면의 아들자입니다. 네, 그렇죠. 근심할 우는 상당히 복잡한데 글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머리혈이에요. 머리 나타내는 혈, 그리고 덮을 몇, 그리고 마음심, 조금 그를 치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머리혈자는 아랫부분이 조금 생략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길을 걸어가는 모양이다. 근심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상복에 두건을 쓴 사람이 슬퍼하는 모양이다. 이것도 근심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이것이 근심우다. 또 근심환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곳입니다. 곳이라는 것은 땅에서 육지에서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땅을 얘기할 때 곳이라고 합니다. 호미곳이다 할 때. 그리고 마음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곳이라기보다는 꿰일관이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꿰인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꼬치, 구이 같은 거, 꼬치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꼬챙이, 꿰미 이런 뜻으로도 쓰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것은 꼬치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어쨌든 이것은 여기에서는 뭔가 꿰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음까지 꿰인다. 어떤 나무가 이렇게 내려와서 마음까지 뚫는다 하면 상당히 이제 근심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근심환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뜻을 한번 볼까요? 사전을 보니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알기는 알아도 똑바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이렇게 또 근심의 어떤 바탕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원래 기본 뜻은 어쨌든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조금씩 바꾸고 얘기하면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산다. 또는 너무 많이 알아 쓸데없는 걱정도 그만큼 많아진다. 알면 알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그리고 또 서투른 지식,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서투른 지식 때문에 도리어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두루두루 쓰인다. 원뜻은 글자를 아는 것이 근심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탈이다. 이런 얘기 우리도 가끔 합니다. 자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 유래를 보면 좀 심각한 것이 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중국의 삼국지에 나온다. 자, 삼국지 이제 유비가 있습니다. 총나라. 그렇죠? 유비가 있다. 유비에게 이제 상당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 서서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서가 유비를 섬기면서 조조를 많이 괴롭힙니다. 조조를. 그래서 조조가 가만히 보니까 서서가 없어야 되는데 서서를 잡아오든지 어쨌든 없어야 되는데 아무리 꾀를 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서에게 어머니가 있는데 위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부인을 보고 서서를 빨리 불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쪽으로 불러라 하는데 위부인이 듣질 않죠. 그런데 위부인과 서서가 이제 모자지간에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글 같은 걸 이렇게 보고 글자를 자세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부인의 글을 흉내를 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서서에게. 그래서 어머니에게 빨리 오너라. 어머니가 위도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서가 떠납니다. 유비를 떠납니다. 그래서 유비는 굉장히 이제 인재를 잃게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서서가 제갈량을 이제 유비에게 소개를 해주고 떠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조조의 진녀로 갑니다. 서서가. 그래서 조조에게 온 서서를 보고 어머니 위부인이 아주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제대로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꾀에 속아서 이렇게 오느냐 하면서 위부인이 한탄을 했다. 막 보면 대걸의 기둥에 머리를 박아서 죽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탄을 하면서 한 말이 여자 식자우환이다. 여자가 글을 좀 아니까 그것이 도리어 우환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요즘은 여자 식자우환 이런 말 쓰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죠? 어쨌든 전해지기로는 식자우환이다. 이런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동파도 이제 이런 식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인생 식자. 사람이 글자를 알면 우환시다. 우환이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사실은 한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자 아니라도 우리는 뭐 글자를 다 압니다. 한글도 알고 문자를 읽을 줄 알고 합니다. 글쎄요, 그것이 우환이 됐냐?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특별한 경우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유래를 가진 글자가 식자우환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자, 식자라 하면 앞에서는 글자자인데 이제 사람을 뜻하는 놈자다. 이러면 식자라 하면 학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렇죠? 식은 안다 해서 아는 사람은 유식하다. 모르는 것은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무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환이란 말이 앞에 나왔는데 이제 근심우, 근심환이에요. 집안에 복잡한 일이나 환자가 생겨서 나는 걱정이나 근심,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우환이 있다. 우환을 당하다.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그리고 몸에 온갖 병 또는 병으로 인한 걱정도 우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자를 쓰는 낱말이 상당히 많겠죠. 내우외환. 그렇죠. 안으로도 근심이 있고 밖으로도 근심이 있다. 예. 사면초가다. 우국지사. 나라를 근심하는 선비라는 뜻이죠.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국충정. 나라를 걱정하는 어떤 참된 마음. 그것을 우국충정이라 한다. 기우다. 중국의 기나라 사람이 근심이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하는 근심을 가진 사람을 그래서 기우다.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근데 제가 보니 우국지사라고 할 때는 이 지자를 갈지자를 씁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선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애국지사란 말을 우리 가끔 씁니다만 애국지사를 할 때는 애국, 나라를 사랑한다. 여기에 지자는 뜻지자를 쓴다. 네. 어떻게 보면 왜 여기는 갈지자고 여기는 뜻지자일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관용적으로는 이렇게 쓴다라는 것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심환자는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 유비무환이다. 그렇죠? 대비가 있으면 어려움이 없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자. 그런 것이죠. 환난상휴이다. 예, 근심과 어려움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서로 도운다. 휼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구휼한다. 긍휼한다 할 때 휼자입니다. 예. 그리고 환자, 질환, 병환 할 때 이제 이런 근심 환자를 쓴다. 오늘 식자 우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글자를 아는 것이 바로 근심의 어떤 기본이 된다. 뭐 이럴까요? 네. 그렇지만은 글쎄요, 제대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서서와 위부인의 어떤 스토리에서 나온 말이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